제가 온라인 판매 초반에는 꾸준히 올린 것도 없고 정말 10개 정도 올렸더니 하루 매출이 1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 경기 정말 어렵잖아요. 마트 장보기 물가도 다 오르고 빈 못 갚는 자영업자가 4년 만에 3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팔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오히려 식상하지 않는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하기 좋은 카테고리고, 위탁이나 사입 온라인몰 셀러보다 많이 없어서 경쟁도 비교적 치열하지 않아요. 저도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판매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테스트 삼아 올려봤는데 10개만 올렸을 뿐인데 매출이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실력도 없고 정보도 없었어요. 특별히 제품을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출이 났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매출이 났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경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더라도 장바구니 물가가 확연히 올라서 체감이 크고, 자영업자 폐업 소식이나 대출 연체 상승 같은 기사도 매일 접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보도를 보면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고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사업이냐,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게 낫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불황기에 더욱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나 남들과 다른 제품을 찾는 소비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똑같은 중국 사입 제품,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량 생산 제품은 소비자에게 매력을 점점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의외로 빛이 발합니다. 경쟁자가 적고 차별화가 쉽고 고객이 나만의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런 전략이나 지식이 없었어요. 단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작은 소품을 사진 찍어 올려보는 게 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진 퀄리티도 부족하고 상세 페이지 설명도 허술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딱 10개 정도 올렸을 뿐인데 하루에 1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시장엔 기회가 있구나.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팔았길래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만들던 패브릭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제품을 올렸습니다. 예쁘게 포장한 머리핀, 간단한 파우치, 키링 같은 것들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완성도도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판매가 일어났던 이유는 크게 4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 자체의 희소성이에요. 당시에도 이미 온라인 쇼핑몰은 포화 상태였지만 핸드메이드 제품은 상대적으로 셀러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흔한 제품에 지친 소비자들은 색다른 것을 원했고, 제가 올린 단순한 아이템도 신선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 접근성입니다. 처음에는 고가 제품을 많이 만들 자신이 없어서 5,000원에서 만 원 사이에 부담 없이 가격대를 형성했어요. 충동 구매가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셀러에게는 빠르게 매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와 감성인데요. 제품 자체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우며 밤마다 한 땀 한 땀 만든 소품이에요 라는 소개글을 보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진성성에 돈을 쓰는 소비자가 많다는 걸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꾸준함인데요. 사실 저도 초반에는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제품을 매일 올릴 수도 없었고 10개 올린 게 다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매출이 발생한 이유는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이 팔릴까? 이 가격대가 괜찮을까? 이런 고민 대신에 직접 올려보고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결국 판매란 내 머릿속에서 고민만 한다고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시장에 던져놓고 고객의 반응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100개의 상품을 완벽히 준비해서 올리는 것보다 10개라도 빠르게 올려서 반응을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사진을 계산하고 상세 페이지를 보완하고 꾸준하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경험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영상을 보고 나도 팔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딱 10개만 올려보세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력이 없고 정보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매출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요. 불황이라고 다들 힘들다고 사업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상품이 아닌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작은 아이템이 분명 누군가의 장바구니에 담기게 될 거예요. 오늘 제 경험을 들으셨다면 아마도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어디서 올려야 할지, 어떤 고객을 모아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년 동안 집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부딪히고 실패하고 또 성공했던 노하우를 정리한 홍공방 창업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온라인 판매의 채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도 해보고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과 상세 페이지 제작과 판매 등록하는 것까지 모든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천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집에서 부업하고 싶다, 작은 수익이라도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